진짜 여행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티켓팅? 숙소 예약? 여행 짐 싸기? 그보다 훨씬 간편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핸드폰 전원 끄기. 한 여행 작가는 진짜 여행은 핸드폰 전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전원 버튼까지 가는 길은 그 어떤 거리보다 더 멀게 느껴집니다. 일단 마음 먹는 것부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진짜 여행을 떠나고 싶으세요? 그럼 과감하게 핸드폰 전원 버튼을 꺼보세요. 그때부터 주변을 여행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2020년 8월 23일 일요일 생생라디오고요. 전 김아라입니다. 말을 달리며 소금 같은 별이 떠 있고 사막엔 낙타만이 가는 길 무수한 사랑 길이 되어 열어줄 거야. 낡은 하모니카 손에 익은 기타 You are melody 어린 왕자 You are melody 찾아 떠날래.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텀블러 한 잔에 널 걸어넘기고 이제 나를 좀 더 사랑할 거야. 저 끌어넘친 태양은 부글거리고 오랜 꿈은 삐걱거리고 굴러긴 자동차를 타고서 꿈의 날개로 구름 속을 산책할 거야. 낡은 하모니카 손에 익은 기타 You are melody 어린 왕자 You are melody 찾아 떠날래. Far away you'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For my life, by my life 차가운 우리 천국에 쉬지 않을 너를 하게 될 거야.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For my life, by my life 차가운 우리 천국에 쉬지 않을 너를 하게 될 거야. 나에게로의 떠나는 여행 버즈의 노래였습니다. 자, 그러네요. 여행의 시작은 핸드폰 전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은 더군다나 더 핸드폰을 끄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꼭 뭐 연락을 받지 않아도 핸드폰 안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과 너무 이렇게 좀 가까워져 있어가지고
저는 참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다 생각했는데도 막상 핸드폰 전원 버튼을 끈다 생각하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일요일 어디 아무리 힘들도 가지 않아도 나만의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핸드폰을 꺼보는 거. 끌 용기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 과감하게 눌러보세요. 그리고 라디오는 켜두세요. 라디오는 오히려 혼자만의 여행을 더 즐기기 좋게 만들어줄 거예요. 10시 50분까지 함께합니다. 박나래입니다. 다른 거는 다 브랜드 따지면서 인테리어도 브랜드를 따져보세요. 인테리어 전문기업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저 박나래가 말하는 진짜 인테리어. 부산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자, 콜미 185504 빨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우리 피곤한데 커피나 한잔 할까? 티타임! 이제 칸타타 콘트라베이스를 더 다양하게 티로도 즐겨보세요. 저 친구 원래 커피 안 마셔. 여기 오늘 커피만 4잔째. 취향 존중 시대 직장인을 위해 칸타타 컨트라베이스 티 로스팅 버리 로스팅 그린티 출시. 어디 좋은 방 없을까? 와, 니 다방을 모르나? 이방 저방 볼 때는 다방 이방 저방 볼 때는 다방 방바라방바방 방바방 방바라방바방 방바방 이번 방도 다방이 다 있다. 정수기 방문 관리를 위해 약속 잡고 기다리고 집 치우고 번거로우셨죠? 필터가 배송되었습니다. 쿠쿠 인스퓨어는 필터가 집으로 오니까 교체도 살균도 간편하게 셀프 케어. 방문 관리 필요 없는 셀프 직수. 쿠쿠 인스퓨어 직수 정수기. 메트로시티와 뉴욕이 만나 성공 투자의 시그니처가 되다. 최고 청약률 616대 1. 빌리브 센트로의 성공을 잇는 부산이 주목하는 핵심 상업시설이 옵니다. 뉴욕 감성을 담은 메트로시티 시그니처 상업시설 빌리브 센트로 브릿지. 051-742-0550 신세계건설. 세차게 부는 바람도 쏟아지는 비도 도시의 소음도 멀리하고 싶은 날, 일상 속 쉼표가 필요할 때 창 하나로 만드는 휴식 공간 남선 알미늄이 당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창 남선 알미늄. 이런 상업시설은 처음이다. 유라이 중심상업지구 메인사거리 코너. 합리적인 착한 분양가. 기대하십시오. 김해에서 처음 만나는 로봇 특검부의 키즈파크. 김해 유라 성호 루브르 스퀘어. 문의 0532-5520 성호건설. 봉지울 루브르. 환희 엄마의 엄마도 그랬어. 매주 일요일 이 시간 환희 엄마의 일기장을 한 장씩 넘겨봅니다. 두 아이의 평범한 엄마가 된 환희 엄마. 일을 잠시 내려놓고 처음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마음 들여다보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은 환희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불안증과 강박증이 있는 아이에게 특효약은 엄마. 담담하고 포근하게 아이를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기적과 같은 변화를 느끼며 써내려간 환희 엄마의 기록을 들여다봅니다. 환희 엄마와 환희에게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환희 엄마의 엄마도 그랬어. 그 일기장을 열어봅니다. 저는 자라면서 꿈이 12번도 더 바뀌었습니다. 미스 코리아가 되고 싶었다가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가 연극 배우가 되고 싶었다가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었다가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었다가 그렇게 해마다 제 꿈은 달라지곤 했습니다. 꿈에 대한 일관성이란 일도 없는 아이였죠. 우리 환희도 어린 시절의 나처럼 자주자주 꿈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엔 환희의 마음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환희는 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꿈이 없다는 건 아이가 많이 불안하고 힘들었다는 얘기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환희의 꿈은 유튜브 아저씨였어요. 한창 영상을 보며 그 재미를 알게 됐을 때죠. 그리고 얼마 전 환희가 또 다른 꿈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커서 절대 안 하고 싶은 직업이 있어. 절대 안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고? 응, 절대 안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할 거야. 그 직업이 뭔데? 의사, 경찰, 소방관, 이 3가지는 절대 안 할 거야. 왜? 존경받고 좋은 직업인데 왜 안 할 거야? 그 이유를 말해줄게.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 또 경찰관은 죄 지은 사람들 만나잖아. 마지막으로 소방관은 불난 곳에 가야 하잖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왜 그게 하기 싫어? 너무 위험하고 힘들 것 같아서 싫은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럼 왜? 그러자 환희가 말합니다. 실수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 나는 실수를 많이 하잖아. 공부할 때도 실수하고 반찬 집다가도 실수해서 놓치고 실수로 넘어지기도 잘하고 나는 실수를 많이 하잖아. 근데 의사, 경찰관, 소방관은 절대 실수하면 안 되잖아.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안 그래? 환희의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산만해서 실수가 많은 우리 환희. 그 사실을 환희 스스로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환희가 곧 신나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 나 선생님 할래. 왜? 방학이 있으니까. 선생님 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아, 그래? 그러면 안 할래. 그럼 엄마, 나는 동화 작가 할래. 동화 작가는 꼭 공부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니지? 대신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럼 나 안 할래. 엄마, 그럼 나 밥보고 아저씨 할래. 그럼 너 엄청 친절해야 한다? 장사를 하려면 친절해야 돼. 그래야 손님이 많이 오지. 그럼 안 해. 나 꿈 또 바꿀 거야. 아무래도 엄마의 꿈 변덕 기록을 깰 것 같은 우리 환희. 비록 실수는 많이 하지만 영혼은 맑은 아이. 우리 환희가 커서 무엇이 될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나는 꿈을 꾸었죠.
꿈을 catch 알아와 눈 맞은 신곡. 네, 따끈따끈한 신곡과 함께하는 이 시간, 오늘도 핫 앨범 여러분들과 함께 펼쳐볼까요? 첫 번째, 양준일 락앤롤 어게인. 19년 만에 디지털 싱글을 발매했습니다. 작사는 양준일 본인이 했고요. 작곡은 말가이나가 맡았네요. 이 제목이 락앤롤 어게인이어서 무슨 장르가 락앤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시 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친숙한 락앤롤 리듬과 빠른 템포의 세련된 편곡이고요. 양준일 특유의 재밌고 매력적인 가사가 어우러진 뉴트로풍의 댄스곡입니다. 어떤 한 장르나 사운드로 국한시키지 않고 양준일의 매력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가사를 통해서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다시 신나게 뜰 힘을 함께 찾아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와, 19년 만. 정말 기대되네요. 양준일, 락앤롤 어게인. When I
이번엔 소양. 세계가 인정한 월드클래스 보컬 소양. 2년 만에 신비롭고 짙은 감성의 새 싱글 앨범 스테이를 내놨어요. 사랑의 추억 속에 잠시 서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노래인데요. 최근에 비긴 어게인 방송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장르를 완벽히 소화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보컬리스트임을 입증했죠. 이번 앨범 스테이에서는요, 그 소양하면 떠오르는 디바의 화려한 스케일이 펼쳐졌던 음악적 스타일이 아니고 아주 잔잔하면서도 몽환적이고 또 소양만의 매력적인 저음과 가성으로 내뿜는 잔잔한 고음까지. 아, 멋지더라고요. 뭔가 다르면서 역시 소양 이런 느낌. 팝 음악이 가진 이색적인 분위기와 케이팝만의 애절함이 결합돼서 독특하고 색다른 발라드 스타일이 만들어졌어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로운 장르를 경험해보세요. 소양 스테이. Where did your memories go? 너의 숨결은 돌고 돌아 비밀의 기억에 서 있어 너와 For so long, so long I stay. 달빛에 흐르는 밤 차가웠던 공기에 머물던 시선의 진심에 떨려 손을 가만히 쥐고 있던 그날의 Where did your memories go? 너의 숨결은 돌고 돌아 비밀의 기억에 서 있어 너와 For so long, so long I stay. Tell me 너의 추억이 어디로 가고 있니? 나의 눈물도 나의 발길도 그날의 시선에 진심을 담아 서로를 끌어안고 있던 그날의 Where did your memories go? 너의 숨결은 돌고 돌아 비밀의 기억에 서 있어 너와 For so long, so long 흩어졌던 달빛의 조각들 그 가운데 부서진 널 Secretly, secretly 기억을 꺼내 돌려놓고 나는 또 I stay. 수영강과 장산 앞, 제송역과 성수초 바로 앞에 있는 집. 센텀 생활에서 웨이브시티 추진기획 가치까지 있는 집은 다르다. 센텀 센트레빌 플래비뉴. 집에 설레본 적 있습니까? 8월 오픈 예정. 문의 1877-3233 동부건설. 정근 형님 생닭 한잔 먹자. 오야, 생닭이 딱이래. 형님 한 잔 먹어라. 난 한 잔 먹다 이가. 뭐시라 카노, 그거 먹고 그만 물기가. 아니다
생닭은 두 잔부터 시작이다. 역시 생닭 정말 좋다. 나도 생닭 정말 좋다. 정수기 방문 관리를 위해 약속 잡고 기다리고 집 치우고 번거로우셨죠? 필터가 배송되었습니다. 쿠쿠 인스퓨어는 필터가 집으로 오니까 교체도 살균도 간편하게 셀프 케어. 방문 관리 필요 없는 셀프 직수. 쿠쿠 인스퓨어 직수 정수기. 메트로시티와 뉴욕이 만나 성공 투자의 시그니처가 되다. 최고 청약률 616대 1. 벨리브 센트로의 성공을 잇는 부산이 주목하는 핵심 상업시설이 옵니다. 뉴욕 감성을 담은 메트로시티 시그니처 상업시설 빌리브 센트로 브릿지. 051-742-0550 신세계건설. 음식물 쓰레기 연간 약 20조 원, 중형차 100만 대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잘못된 음식 문화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부산 99.9, 기장 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강한리에서 해운대까지 대리비 10,000원. 헐. 헐터. 부산 시내 대리운전 초특가. 카카오티로 대리타자.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Come and catch ya. 알아원 눈 맞은 신곡 이번에는요 있지입니다. 있지의 신곡 Not Shy. 언제나 솔직하고 당당하게 나를 이야기하던 예지, 리아, 류진, 채령, 유나 5멤버. 데뷔 후 처음으로 사랑을 주제로 타이틀곡을 정했어요. 타이틀곡 Not Shy는요 강렬한 색소폰 소리와 빠른 비트가 특징인 신나는 업템포 R&B 댄스곡인데요. 엔딩 따윈 신경 쓰지 않고 사랑에 빠진 현재 감정을 솔직하게 나타낸다. 그야말로 있지다운 방식으로 다가가고 표현하면서 톡톡 튀는 청량음료 같은 시원함을 선사합니다. 박진영 씨가 이 작사에 심혈을 많이 기울였다 그래요. 뭐니뭐니 해도 있지다움을 잊지 않으려고. 이번 노래는 있지 에너지를 마음껏 표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하는데 들어볼까요? 있지, Not Shy. 면 어땠겠니? 한설이 다시 가만 가니? Yeah, 다 말할래, cause I like it, cause I like it, like it. 기다려, 왜? 기다렸어 뭐해? 내가 내 맘을 왜 말하면 안 돼? Yeah, 그냥 착착착착착착. Not shy to say I want you. Hey there, 우리는 great pair, great pair. 네 맘이 뭔지 모르지만 내 생각이 맞아 그러니까 yeah, yeah, 내 맘은 내 거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자유니까 말해봐 다 어서 다 cause I'm not shy. Not shy, not me. 난 다 보니까 Not shy, not shy, not me. Give m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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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Not shy, not me. 난 다 보니까 Not shy, not shy, not me. 너를 원해 뭐 어때 cause I'm not shy. 넌 빨리빨리 대답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내 거니까 내보고 있기만 하면 돼. Yeah, you will like it cause you like it cause you like it like it. 내가 미워? 아니라면 미워. 다른 건 다 지워. 내가 네 only one. Yeah, 그냥 싹 지워 싹싹싹싹싹. Not shy to say I want you. Hey there, 우리는 great pair, great pair. 네 맘이 뭔지 모르지만 내 생각이 맞아 그러니까 yeah, yeah, 내 맘은 내 거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자유니까 네 맘은 네 거 맞으니까 말해봐 다 어서 다 cause I'm not shy. Not shy, not me. 난 다 보니까 Not shy, not shy, not me. Give m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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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Not shy, not me. 난 다 보니까 Not shy, not shy, not me. 너를 원해 뭐 어때 cause I'm not shy. 후회하기 싫으니까 엔딩 상관없으니까 고고고 모두 쏟아내. No yes, no
Come and catch ya. 드라마 OST 두 곡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는 출사표의 OST. KBS 드라마죠. 출사표. 나나와 또 상대 배우 박성훈 씨가 함께 듀엣곡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여름처럼. 우리의 여름처럼은 비치팝 스타일의 라틴 리듬이 어우러진 이국적인 느낌의 러브송이에요. 나나는 이번 OST를 통해서 6년 만에 음악 작업에 참여했는데 나나 특유의 매력적인 음색과 섬세한 감성, 여기에 또 로맨틱한 멜로디와 조화를 이뤄서 아주 멋집니다. 우리의 여름처럼 듀엣곡 들어볼까요? 나나, 박성훈. 길 건너에 네 모습이 보여 뛰어왔나봐 이 말을 훔쳐 이렇게 반짝이는 이 여름 속에 네가 웃어 저만치에 네가 날 기다려 왠지 그냥 닿을 것만 같아 너라는 바다를 향해 두근대는 나는 파도 같아 Love you, loving you 지금 이대로 언제까지라도 너의 곁에 단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 Loving you 너를 사랑해 나른하게 불어오는 바람 달콤해 우리의 여름처럼 우리의 사랑처럼 그냥 너라는 사람이라서 왠지 믿고 싶은 눈이라서 있잖아 나는 말야 같이 가볼 생각이야 너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언젠가 나에게 기대 지친 나의 그늘이 돼줄게 Love you, loving you 지금 이대로 언제까지라도 너의 곁에 단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 Loving you 너를 사랑해 나른하게 불어오는 바람 달콤해 우리의 여름처럼 우리의 사랑처럼 Come and catch ya. 드라마 OST 한 곡 더 있어요. 요즘은 드라마 OST도 참 좋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또 함께 참여하고 TVN 토요일 드라마 비밀의 숲 2 엄청 기다렸었거든요. 역시 재밌더군요. 자, 그 OST는 또 누가 불렀나? 선우정아가 파트 1을 차지했네요.
선우정아 크라이시스. 이 비밀의 숲이 장르물 드라마의 새 지평을 열었던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이 OST도 강렬한 신스와 사이키델릭한 일렉 기타 사운드가 아주 서스펜스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처음 딱 들을 때부터 몰입돼요. 침묵을 원하는 자 모두가 공범이다 라는 그게 메인 프레이즈에 상통하는 노랫말, 그리고 미스테리한 보컬 라인이 선우정아의 보컬과 해석이 어우러져 그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선우정아 크라이시스. Turn around 짙은 게 넘어 비춘 red light. Look around 의미 없는 말들의 숨은 sign. 애써 담담한 듯 다 가라앉은 침묵만 다시 들이오는 밤. Show me things that hidden behind. Deep inside 어딘가 가려진 답 뒤엉켜진 자로 낯선 밤 그 안에 나 흔적만 맴돌아. Have no other way we could find. 닿지 않을 그 secret 손 뻗어 헤매는 나. Turn around 결국 사라져버린 무언가. Look around 담담한 듯 뒤로 숨죽인 날. 점점 짓누르는 마음 멀어져가는 너 다시 들이오는 밤. Show me things that hidden behind. Deep inside 어딘가 가려진 답 뒤엉켜진 채로 낯선 밤 그 안에 나 흔적만 맴돌아. Have no other way we could find. 닿지 않을 그 secret 손 뻗어 헤매는 나. Turn around, can't you see? Look around, see where you are. 손 닿을 수 없이 멀어져가는 나. Hold it down, 모두 다 사라진 채 또다시 제자리로. 어두운 밤 그 안에 난 흔적만 맴돌아. Have no other way we could find. 닿지 않을 그 secret 손 뻗어 헤매는 나. Come and catch ya. 이번에는요 세정입니다. 세정의 웨일. 어느 것 하나 두려울 게 없었던 그때의 나를 고래로 형상화해서 나를 찾아가는 내용을 담은 모던 록 장르의 곡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세정이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청량미 넘치는 그녀가 부르는 웨일. 궁금하시죠? 들어봐요. 내 이야기들 속에 가장 밝게 빛났던 순간 너의 하루는 매일 빠르게 지나.
수평선 너머로 아득해 보였던 시간은 눈앞에 벌써 오늘이 되었고 잊은 줄 알았던 그때 하늘 한숨에 앞에 펼쳐지면 어둠은 지고 눈부신 파도 위에 그때 그 길이 다시 그려진다면 이 끝에서 너와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순간 놓쳐버린 그때나 그 밤 저 멀리 귓가에 들렸던 작은 고래 소리가 있어 하늘 빼곡히 별빛을 수놓던 너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리운 나의 I was trying to wait for you, don't let me drift away. Cause you let me light you in this moment with me. I will always stay for you, won't let you drift away. It's so bright, I will be wishing tonight to break away, hope you find me. 그 밤 저 멀리 귓가에 들렸던 작은 고래 소리가 있어 하늘 빼곡히 별빛을 수놓던 넌 언제나 곁에 있던 거야 영원한 나의 Come and catch ya. 밴드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로맨틱 펀치. 새 음원을 냈네요. 도시적 여우의 서간. 제목이 정말 신한 소설 같죠? 문학적이죠? 영문도 모른 채 도시에 태어난 야생동물들은 낮엔 몸을 피해 잠을 자고 밤엔 쓰레기를 뒤지며 매일을 살아간다. 인간과 공존하며 도시에 살아가는 여우들의 이야기를 우리 삶의 투영해서 노래 속에 담았다고 해요. 밴드 연주도 좋고요.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해보세요. 보컬 목소리도 정말 굿이에요. 도시적 여우의 서간 로맨틱 펀치. 밤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쓰는 편지야 잔뜩 웅크리고서 모발톱을 감춘 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첫 번째 울음소리 깨어나라 밤의 도시야 길어도 추워도 난 한번 내게 줘 내게 내일이 있다면 호기심을 위해 다친다고 해도 그는 날 기다려보려는 건 싫어 이른 아침 경적 소리도 이젠 달관 잠들고 깨다 보니 캄캄해진 창가 하얀 매연을 한 모금 마시고 배겨와
정수기 방문 관리를 위해 약속 잡고 기다리고 집 치우고 번거로우셨죠? 필터가 배송되었습니다. 쿠쿠 인스퓨어는 필터가 집으로 오니까 교체도 살균도 간편하게 셀프 케어. 방문 관리 필요 없는 셀프 직수. 쿠쿠 인스퓨어 직수 정수기. 우리 피곤한데 커피나 한잔 할까? 티타임! 이제 칸타타 콘트라베이스를 더 다양하게 티로도 즐겨보세요. 저 친구 원래 커피 안 마셔. 여기 오늘 커피만 4잔째. 취향 존중 시대 직장인을 위해 칸타타 컨트라베이스 티 로스팅 버리 로스팅 그린티 출시. 끝곡도 신곡으로 준비했어요. 김사월의 확률. 그야말로 김사월의 노래는 인디죠. 혼자 곧잘 김사월의 노래 찾아 듣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김사월의 확률 준비했습니다. 3집 나오기 전에 선공개곡으로 지금 나온 곡인데 잔잔하게 듣기 좋아요. 김사월 확률 들으면서 3부로 가요. 너의 얼굴 만지고 너의 이름 부르고 이게 사랑이 아니면 무엇일까 하지만 너무 오래전에 끝난 내가 만들어낸 사랑 너의 얼굴 만지고 너의 이름 부르고 어떤 칭찬보다도 어떤 약속보다도 사랑한다는 말이 가장 듣고 싶었어 정말 순식간에 변할 아무것도 아닌 그 말 어떤 칭찬보다도 어떤 약속보다도 모닝콜 없이도 눈이 번쩍 라라라라 너와의 첫 데이트 이불을 박차고 널 만나러 간다 Hello hello Stop the 김아라의 생생 라디오 사랑해요. 여름날 아무 계획도 없이 무작정 버스를 타고 떠날까 뭔가 로맨틱하고 태양이 불 붙여놓은 바닷가로 유유히 걸어오는 저기 저 미소년 손을 마주 잡고 입 맞추는 달콤한 상상으로 내딛는 이 길 끝엔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도 버스는 꾸릉꾸릉 달린다
푸른 정류장에 길 잃은 꼬마 고양이를 따라 어디로든 걸어가도 나는 정말 좋겠네. 평소에 즐겨 부르던 그 노래 랄라라랄라랄라랄라 랄라라랄라랄라 랄라라랄라랄라랄라 랄라라랄라랄라랄라 랄라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함께 떠나자. 혼자서는 너무 외로워. 그리 멋지지도 용감해 보이지도 않아. 나는 바다로 너는 산으로 우리 이러다 갈 수나 있을까. 랄라라랄라랄라랄라 랄라라랄라랄라 랄라라랄라랄라랄라 랄라라랄라랄라랄라 랄라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함께 떠나자. 혼자서는 너무 외로워. 그리 멋지지도 용감해 보이지도 않아. 나는 바다로 너는 산으로 정말 이러다 갈 수나 있을까.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함께 수박이나 실컷 먹어보자.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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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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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수박이나 실컷 먹어보자. 순인의 담벼락에 그해 여름날 들었습니다. 생생라디오 3부 시작했고요. 광고 갔다 와서 민수 씨 만나고 과거로의 여행 떠나봐요. 여보세요. 접대 국내산 김치 뭐냐고. 참가득 김치. 맛있는 걸 알아갖고. 그래,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인자는 너가 직접 주문해라. 아직도 안 먹어봤어요.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 김치. 한번 먹어보면 못 빠져나와. 검색창에서 참가득 김치를 치보세요. 어머야, 맛있겠다. 저 우리 피곤한데 커피나 한잔 할까? 티타임. 이제 칸타타 콘트라베이스를 더 다양하게 티로도 즐겨보세요. 저 친구 원래 커피 안 마셔. 여기 오늘 커피만 4잔째. 취향 존중 시대 직장인을 위해 칸타타 컨트라베이스 티. 로스팅 버리 로스팅 그린티 출시. 정수기 방문 관리를 위해 약속 잡고 기다리고 집 치우고 코로나19 전국적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집합, 모임, 행사에 참석 시에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 참석자 간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방역수칙 준수 등 감염 확산 차단에 국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 전국적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집합, 모임, 행사에 참석 시에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 참석자 간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방역수칙 준수 등 감염 확산 차단에 국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대표적인 디자이너 누구누구가 네.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 그리고 네. 브랜드는 빅뱅의 G드래곤, 블랙핑크의 제니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입니다. 뭘까요? 또 매년마다 네. 이 브랜드가 가격을 올린다고 사람들이 그 해마다 그 욕을 하면서도 네. 네, 올리기 전날에 네. 백화점 셔터문이 열리기 직전에 막 뛰어가서 네, 올리기 전에 딱 사려고 하는 뭐 대기줄도 상당히 길다고 해요. 맛집 줄처럼. 그러니까요. 네, 그런 백화점 브랜드. 가면 거기 줄 많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브랜드 명품 브랜드나 이제 그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가격을 올리기 전날 혹은 출시하는 날 이런 날 이제 대기줄이 길기도 한데 바로 코코 샤넬에 대한 이야기 코코 샤넬.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땡땡 비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반응이 뭐 몰랐던 이야기였다 또 뭐 재밌었다라는 반응이 있어서 2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루이비통이 태어난 때도 8월이었죠? 맞아요. 네, 이 얼추 비슷한 시기였죠. 네, 근데 코코 샤넬도 8월에 태어났네요. 네, 맞습니다. 이야, 그러네요. 많은 명품들이 그렇듯 보통 창립자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샤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립자의 이름이 곧 브랜드가 된 케이스고요. 그렇다면 샤땡이 뭐 왕족이었나 아니면 귀족이었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보통 이런 엄청의 고가의 브랜드 창립자는 왕족이나 귀족이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던데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창립자인 그녀는 사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되죠. 아버지가 잡상인이었고 사실 아버지는 뭐 딸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네. 그 샤땡이 태어난 것에 관심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수녀원에 맡겨지게 되는데 7년 동안 이제 수녀원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그 살림에 보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바느질을 배우게 됩니다. 수녀원 생활을 또 7년 동안 그것도 버려져서. 네, 맞아요. 버려져서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냈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배웠던 수녀원 시절 때 배웠던 바느질이 그 인생 역전이죠. 어떻게 보면 그 계기가 되는데 성인이 되어서는 수녀원에 나오게 되고 낮에는 봉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카페에서 가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가수로서 붙었던 별명이 코코라는 별명. 원래 본명 코코가 아닌데요. 노래도 잘했었나 봐요. 네, 맞아요. 노래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활을 해오다가 귀인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누굽니까? 아서카펠인데요. 아서카펠. 네, 아서카펠을 만나서 사업에 도움을 받게 돼요. 네. 도움을 받는 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 보증을 서줬어요.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보증을 그 서주고. 정도로 믿을만하고 장래가 촉망됐었나 보다 그녀가. 네, 아서카펠이 그녀의 재능을 알아봤었던 거죠. 네, 그녀의 재능을 알아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보증도 서주고 가게도 차릴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그녀의 통장 잔고에 돈이 떨어지면 자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게끔 그런 식으로 그 정도. 그걸 나중에 알았대요. 네, 그래서 그녀가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서카펠은 나한테 오빠이자 아버지이자 가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나 그리고 다 그런 귀인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대단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또 이런 분이 계셨네요. 맞습니다. 또 샤땡의 대표적인 가방이 보이백이라는 가방이 있거든요. 이 보이백이 사실 아서카펠의 별명이 보이였어요. 그래서 보이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 브랜드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실 그 세계대전으로 유명해지거든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전쟁이랑 브랜드랑 뭐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1차 세계대전이 되었을 때 그 귀족들이랑 왕족들이 다 휴양지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브랜드가 휴양지에 그 매장을 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전쟁을 나가게 되니까 남자들이 다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유행했던 옷들이 막 엄청 화려하고 막 레이스 엄청 치렁치렁하고 긴 모자 치마에 막 그렇죠. 긴 치마에 모자 챙 거의 거의 막 지구만하고 그러니까 이런 활동성은 없는 거죠. 그렇죠. 활동성이 없었죠. 근데 이 브랜드가 아주 활동성 있고 실용적인 그리고 심플한 네. 그런 옷들을 내면서 아주 인기를 끌게 되죠. 사실 지금 보면은 이 브랜드가 뭐 실용적이다, 활동적이다 이럴 만한 옷은 아니에요. 네. 지금 워낙에 편한 옷들이 많이 네네.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혁신적이었다. 획기적인 맞아요. 네. 그런 옷이었죠. 네. 네, 뭐 우리나라에도 뭐 이 브랜드와 같은 명품 브랜드가 나오면은 좋지 않을까. 언젠가는 이 브랜드를 뛰어넘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도 워낙 우수하니까요. 또 패션 쪽에 있어서. 맞아요. 네. 지금 두각을 드러내는 브랜드들이 뭐 많죠. 우리나라 그렇죠. 브랜드, 토종 브랜드들도요. 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프랑스 디자이너 샤넬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노래 뭐 들을까요? 자, 제니의 솔로 듣겠습니다. 천진 나만 청순 가련 새침한 척 이젠 지쳤나 귀찮아 매일 뭐해 어디야 밥은 잘자 baby 자기 여보 보고 싶어 다 부질없어 You got me like 이건 아무 감정 없는 love story 어떤 설렘도 어떤 의미도 내게 미안하지만 I'm not sorry 오늘부터 나나나 Bitch 나는 solo Bitch 나는 solo I'm going sol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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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sol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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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d to be your girl, now I'm used to being the girl You sitting on your feelings and sitting on my throne I ain't got no time for the troubles in your eyes This time I'm only looking at me, myself and I I'm going solo I'ma do it on my own now Now that you're alone, got you looking for a clone now Solo That's how I'm getting down Destined for the center crown Sing it loud like 이건 아무 감정 없는 love story 어떤 설렘도 어떤 의미도 내게 미안하지만 I'm not sorry 오늘부터 나나나 Bitch 나는 solo Bitch 나는 solo I'm going sol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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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sol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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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 설렘 감동 뒤엔 이별 눈물 후회 그리움 홀로인 게 좋아 난 나다워야 하니까 자유로운 바람처럼 구름 위에 별들처럼 멀리 가고 싶어 밝게 빛나고 싶어 Now I'm going slow-mo Bitch 나는 solo I'm going sol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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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sol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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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니의 솔로 들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1953년 8월 20일로 갈 텐데요. 네. 바로 소련이 네. 수소폭탄 첫 실험에 성공을 하게 되는 날. 1953년. 네. 네, 이때 냉전 시대죠. 네네네. 최근에 그 수소폭탄, 핵폭탄에 대한 영화도 개봉을 했잖아요. 강철비 2, 네, 두 정상회담. 저는 봤거든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좀 지루하다라는 네.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면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또 3개 국가, 4개 국가, 뭐 5개 국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이해하면서 하니까 나름대로 재밌더라고요. 아, 재밌더라. 네. 그리고 마지막에 액션 씬, 잠수함 씬 대단히 재밌게 봤고요. 그래요? 그 영화의 내용이 사실 한국이랑 미국, 중국, 일본 이 4개 국가 핵폭탄에 둘러싼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네.
이 핵폭탄이 과연 얼마나 강력하길래 이렇게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쓰이게 되고 네. 그래서 제가 핵의 위력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그 일본에 떨어졌었던 리틀보이와 팬맨 이 두 개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이 버섯구름, 보통 핵폭탄이 터지면 버섯구름이라고 해서 생기죠. 네. 이 버섯구름의 높이가 당시의 높이가 이제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와 비슷하죠. 네, 에베레스트 산은 8,800m 정도 되는데 네. 이 떨어졌던 리틀보이와 팬맨이 그 정도의 위력이라고 합니다. 네. 버섯구름 자체가 에베레스트 산을 덮을 정도로. 네. 그런데 이것보다 지금 더 강한 핵폭탄의 실험이 있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실험한 가장 큰 핵무기가 1954년 캐슬 브라보로 버섯구름의 높이가 39,000m입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그 리틀보이의 거의 5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소련의 차르본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차르본바요? 차르본바. 차르는 그 러시아어로 왕이라는 뜻합니다. 네. 네. 뭐 보면은 뭐 왕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왕폭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64,000m입니다. 64,000m.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64,000m면은 그 대기권의 성층권 있죠. 네. 성층권을 뚫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당시의 위력이 그 실험을 했었던 장소에서 1,000km 떨어져 있는 핀란드 건물의 유리창이 깨질 정도라고 네. 하니까 어마어마한 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수소폭탄은 수소폭탄이고 핵폭탄은 핵폭탄인데 대체 두 개 차이가 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 그냥 사실 둘 다 핵폭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분열과 융합의 차이긴 한데 차이가 있구나.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핵융합을 통해서 폭발력을 훨씬 극대화시킨 폭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론적으로 차르본바보다 더한 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 네. 사실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그걸 뭐 수송을 해서 이동할 수 있는 비행기가 그걸 실을 수 있는 비행기가 아직까지는 뭐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비행기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투입은 못 하겠죠. 네. 워낙 크니까 당연히 레이더에 잡힐 거고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실험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차르본바 실험을 했을 때 위력을 50%로 줄인 게 이 정도라고 그래요. 해요. 네. 원래 위력으로 했으면은 지금 관찰하는 관측소까지 위험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위력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핵폭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인류에게는 큰 위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네, 동부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핵폭탄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다 없애자라고 하면서 자기 걸 안 없애니까. 아, 맞아요. 정확해요. 서로가 자국을 지키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예.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1953년 8월 20일 날 또 수소폭탄 첫 실험을 성공했었군요. 이런 건 실험 안 하고 또 성공도 안 하고 그랬으면 또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저 먼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얘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 천사와 나팔 부는 아이들 숲속 어디엔가 귀를 대보면 오직 내게만 작게 들려오는 목소리 꿈을 꾸는 듯이 나다가 볼까 저기 높은 곳 아무도 없는 세계 그렇게도 만든 질문과 풀리지 못한 나의 수많은 얘기가 돌아보고 서면 언제부턴가
앞길을 저 하늘 속에 왜 이래 나 이제 어딘 걸까 뭔가 잃어버린 기억 이젠 나의 그 작은 소망과 꿈을 잊지 않기를 저 하늘 속에 기도할래. 민수로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함께하고 있고요. 4부에서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노래 듣고요. 4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의 잠을 깨운 매일 반복되는 TV 소리 오늘도 여전히 가슴 떨려오는 나의 질주 It's 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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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I want you every single day 오늘도 달릴 거야 highway 오랜 기다림은 안녕 언제라도 좋아 시원한 5월의 노랫소리 상쾌한 바람과 귓가를 간지럽힌 비바람 It's 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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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I want you every single day 오늘도 달릴 거야 highway 오랜 기다림은 안녕 It's lucky, lucky, lucky day. I want you every single day. 오늘도 달릴 거야 highway. 오랜 기다림은 안녕. It's lucky, lucky, lucky day. I want you every single day. 오늘도 달릴 거야 highway 오랜 기다림은 안녕 It's 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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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정수기 방문 관리를 위해 약속 잡고 기다리고 집 치우고 번거로우셨죠? 필터가 배송되었습니다. 쿠쿠 인스퓨어는 필터가 집으로 오니까 교체도 살균도 간편하게 셀프 케어. 방문 관리 필요 없는 셀프 직수. 쿠쿠 인스퓨어 직수 정수기. 50초 건강 정보입니다. 어깨가 아파 잠도 못 자고 팔을 움직일 수 없다는 70대 여자분은 어디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 어디서는 안 해도 된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5, 60대 어깨가 20대와 다르다고 해서 모두 다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MRI상 어깨 힘줄에 조금 흠집이 보여도 지금 어깨가 아픈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염증과 굳어진 원인이 더 어깨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어깨 힘줄 부분 파일은 나이 들면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새 잡는데 도끼 들지 않듯이 단지 염증과 굳어진 것이 원인이라면 수술 없이 주사와 운동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백창희 정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가족 외식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동네 식당에 자주 가요. 힘을 모아야죠. 대형마트가 편리하긴 하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재래시장만 가요. 함께 살아야죠. 예전에는 친구들과 시내 프랜차이즈 카페에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일부러 동네 카페에서 만나요. 이웃끼리 돕고 살면 좋잖아요. 골목 상권이 살아야 서민 경제가 삽니다. 힘내라 경남경제. 살리자 골목 상권. 이 캠페인은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과 함께합니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우리를 위협하는 태풍. 태풍은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태풍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붕, 간판, 비닐하우스 등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하고 침수, 해일 등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피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노약자는 더 많은 주의와 이웃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태풍의 진로와 영향권에 속하는 지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태풍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강한리에서 해운대까지 대리비 만원. 헐 헐터. 부산 시내 대리운전 첫 특가 카카오티로 대리타자.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에서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민수로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우리 과거에 이맘때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훑어보는 시간. 이제 어디로 가요? 자, 1871년으로 가겠습니다. 1871년 8월 19일생 네. 오빌라이트에 대한 이야기. 오빌라이트. 네, 해보겠습니다. 라이트가 붙어 있으니까 누구 얘기를 하시는지 당연히 아시겠죠. 네, 앞에 오빌 붙어 있으니까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오빌만 들으면 몰라요. 네, 네. 네, 라이트가 붙어 있으니까 라이트 형제. 라이트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라이트 형제는 위인입니다. 위인. 그 네. 우리 전 인류의 위인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죠. 위인전에 항상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이제 위인이다, 위인전 뭐 책도 나오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많이 있지만 당시의 라이트 형제가 인정을 그렇게 쉽게 받았다? 절대 아닙니다. 당시에는 위인 취급보다는 그냥 그 소송과 고소로 인해서 소송 고소를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한 이 이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라이트 형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네, 1871년에 태어났고요. 8월 19일. 그러고 보니까 앞에 우리가 프랑스 디자이너 샤넬 얘기할 때도 8월 19일이었는데 맞아요. 19일 날 태어나셨네요. 8월 19일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네요. 자, 오빌라이트는 동생입니다. 네, 동생에 대한 이야기고요. 라이트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들려드리면 라이트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네. 물건을 만지고 조립 해제하는데 능했다고 합니다. 네, 재능이 있었죠. 네. 이제 자전거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모든 부품을 다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고 그런 식으로 익혔다고 해요. 실제로 자전거 가게를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형제가 같이 네, 형제가 자전거 같이 가게를 했어요?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면서 비행기 또 개발에 힘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쩌다가 비행기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전거를 만지던 이 형제가 발명가의 기질을 타고났던 두 형제가 어느덧 이제 신문 기사를 보게 되는데 네. 독일의 한 과학자가 글라이더 시험 그러니까 동력기가 없는 네. 그냥 바람을 타고 내리는 네네. 활강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글라이더 시험 중 추락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어릴 적에 부서지면 또 고치고 부서지면 고쳐가면서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헬리콥터, 장난감 비행기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영감이 딱 떠오른 거죠. 헬리콥터 장난감이 있었나 봐요. 네, 종이랑 그 고무 같은 걸로 만든 그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장난감이 떠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행에 대한 호기심으로 우리들이 직접 하늘을 나는 기구, 동력 기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발명에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이 계속해서 실험 정신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라이트 형제는 결국 동력 비행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당시 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 과학계는 축하보다는
분노와 시샘을 보였다고 해요. 왜요? 라이트 형제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 가르침을 구했다고 하는데 네. 가르침을 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랭글리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그 라이트 형제가 성공하니까 자기 연구 성과를 훔쳐갔다. 훔쳐가서 저렇게 만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당시 그러니까 이분들은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가게를 운영했고 네, 이런 맞아요. 하는 그 연구를 하신 분들은 뭐 박사 뭐 이런 분들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석학들이 예, 그러니까 석학들이 이 라이트 형제가 이거를 그 연구하면서 성공을 해버리니까 네. 이게 좀 사실 시체 말로 좀 시샘을 좀 많이 배알이 꼴렸던 거죠. 그래서 자기 연구 성과를 훔쳐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소송을 걸게 되고 네. 온갖 1년 동안 온갖 조사와 수사를 받았는데 네. 결국은 무죄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하게도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는 당연히 잘 날고 네. 당시에 30분 이상 이렇게 나는데 랭글러 박사의 비행기는 계속해서 날지도 못하고 계속 추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증명이 됐네요. 당연하게도 네, 증명이 됐죠. 그런데 이 소송이 여러 방면으로 장기화가 됩니다. 그래요? 네, 장기화가 되면서 언론에서는 심지어 라이트 형제가 랭글러 박사를 괴롭힌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내고 네.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버리니까 사실 대중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그렇게 이미지가 바뀌어버리니까요. 네. 형 윌버 라이트는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40대의 나이에 일찍 하늘나라로 오르게 되고 마음고생이 심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거예요. 소송이라는 게 장기화가 되면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네. 후에 동생 오빌 라이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에까지 유럽 각지에서 나 오빌과 세상에 없는 윌버 형에게 훈장과 표창장을 주고 명예시민, 명예교수, 명예학자 자리를 주며 인정했지만 조국인 미국은 그래 본 적이 없다 라면서 섭섭한 마음을 네.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펐겠어요. 네. 그리고 오빌 라이트는 또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해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가 날면서 비행기가 당시에는 이제 그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폭격을 했잖아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는 세계에 번영을 가져다 줄 발명품을 원했는데 우리가 틀린 것 같다. 나는 항공기가 마치 불과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그 불로 모든 끔찍한 피해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지만 그 불로써 할 수 있는 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 인류 전체에게는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 근데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데. 맞습니다. 이것을 나쁜 사람들이 나쁘게 쓰면은 나쁜 것이 돼버리는 거고 좋은 사람들이 좋은 방면으로 쓰면은 좋은 것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노벨상이 나오니까 노벨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 그건 참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데 말이죠. 과학의 맞습니다. 발전이라는 것도. 근데 항상 똑같은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문제인 것 같아요. 다들 내 마음 같지가 않죠. 네. 앞에 그 수소폭탄 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 마음고생 많이 한 라이트 형제의 얘기를 또 한번 살펴봤네요. 노래 뭐 들을까요? 백예린의 야간 비행 듣겠습니다. 푸른 빛을 품은 그대를 찾아서 난 지금 어딘가로 야간 비에 차가운 바람을 뚫고 날아가 전에 봤던 빛 그 꽃을 찾아서 난 지금 어딘가로 야간 비에 확실한 게 없어도 난 달려가
찾아서 난 지금 어딘가로 야간 비해 내일이 없다고 해도 달려가. 해가 뜰 때쯤 내 힘이 사라진대도 그대 찾자네. 띄워놓고 싶은 아무도 모르는 그곳을 찾아서 그대 몰래 떠나는 나만의 자, 민수를 버티는 시간은 거꾸로 간다. 다음은 어떤 얘기입니까? 자, 1901년 8월 17일 네. 우리나라로 가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한성전기 주식회사가 서울 시내에 첫 점등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불이 처음에 전기가 들어와서 불이 밝힌 거는 이것보다 더 앞선 시대지만 네. 시내에 네. 대중들한테 그러니까. 민간들한테 이렇게 점등식이 거행되고 시내에 불이 밝혀진 거는 이게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불이 밝혀졌을 때 시민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러니까 그때 반응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회사는 일단 한성전기 주식회사인데요. 네. 이 최초의 전기회사는 1898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이 사장이긴 했지만 한국인이 세운 것은 아니고 미국인들이 만들었는데요. 다만 회사를 세울 수 있게 투자한 사람이 바로 고종 황제입니다. 네. 최초의 전등이 켜진 날은 1887년 3월 6일인데 87년에 이것도 엄청 앞선 시대라고 해요. 네.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일본, 오. 중국보다 2년 앞선 시기라고 그래요? 하는데. 우리나라가 더 빨리 시작했구나.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경북궁 내부에 건천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건천궁의 그 연못 앞에서 이제 전등이 밝혀졌는데 네. 이 시기가 그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지 불과 8년밖에 안 된 진짜 빨리 들어왔다. 저기 끝에서 전구 발명한 지 8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됐지? 네, 지구 반대편에 되어 있는 거죠. 당시 기록을 보면 그 연못에서 물이 빨려와 미국 기술자들이 이제 끓는 소리와 함께 우웅내는 소리를 냈는데 대낮처럼 불이 밝았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소리가 당연히 뭐 물에서 하는 물 발전기 소리겠죠. 당시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물을 먹고 켜진 불이라고 해서 물불. 네, 뭐 전구, 전기 뭐 이런 거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용어가. 그래서 당시 뭐 사람들은 물불이라고 불렀다고요. 이 건천궁에 이게 불이 밝혀지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네.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밤에는 그냥 무조건 어두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달빛. 네, 그러니까 달빛을 이용해서 또 보거나 달빛이었는데. 달빛도 구름에 가리면은 그냥 완전 네. 암흑색이었단 예.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던 밤이 아니라 뭐 대낮처럼 밝아진 밤이 있어라는 호기심이 네. 그때 당시 사람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궁에 들어가서 이 구경을 하려고 예, 그냥 뭐 궁녀부터 시작해서 네. 그냥 뭐 과연 뭔가 어떤 관련이 건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와 저게 뭐야 이러면서 다 들어가 인산인해를 잃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경하러. 왕부터 시작해서 다 구경을 했다고 하고요. 네. 사람들이 정말 놀랬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네, 물불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채 20년이 되지 않아서 한성전기가 서울 시내에서 점등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네. 이 서울 진고개에서 네, 점등식을 화려하게
벌였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서울 진곡이라는 곳이 혹시 작년에 방영된 미스터 션샤인 재밌다는 건 아는데 저는 제대로는 못 봤어요. 거기 명장면 중에 하나가 네. 그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이 그 유진 초이랑 네. 고혜신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만날 때 딱 서울 시내 그 경성 시내죠. 경성 네. 시내에 불이 딱 밝으면서 밤에 딱 만나는 씬이 있거든요. 네.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 경성 한성전기가 했었던 점등식이 이 배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걸 알고 보는 게 또 재밌거든요. 그러네요. 보시면.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빨리 우리가 점등식을 하게 됐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더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한성전기 주식회사 어떤 건지.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우리 피곤한데 커피나 한잔 할까? 티타임! 이제 칸타타 콘트라베이스를 더 다양하게 티로도 즐겨보세요. 저 친구 원래 커피 안 마셔. 여기 오늘 커피만 4잔째. 취향 존중 시대 직장인을 위해 칸타타 컨트라베이스 티 로스팅 버리 로스팅 그린티 출시. 정수기 방문 관리를 위해 약속 잡고 기다리고 집 치우고 번거로우셨죠? 필터가 배송되었습니다. 쿠쿠 인스퓨어는 필터가 집으로 오니까 교체도 살균도 간편하게 셀프 케어. 방문 관리 필요 없는 셀프 직수. 쿠쿠 인스퓨어 직수 정수기. 수영강과 장산앞, 제송역과 성수초 바로 앞에 있는 집. 센텀 생활에서 웨이브시티 추진계획 가치까지 있는 집은 다르다. 센텀 센트레빌 플래비뉴. 집에 설레본 적 있습니까? 8월 오픈 예정. 문의 1877-3233 동부건설. 네, 오늘도 민수로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함께했습니다. 재미난 얘기 좋았고요. 다음 주도 기대해 볼게요. 네. 끝곡 멜로망스의 좋은 날 선택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함께 들으면서 모두 다 좋은 날 됐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성한 민정 연출 채널 저 김아라였고요. 저도 내일 봬요, 여러분. 조용한 바람 그대 생각하나 내게 물어옵니다. 그렇게 그댄 어느새 내 맘에 조용히 내려앉죠. 깊은 잠일까 꿈을 꾸고 있나 모든 세상이 그대죠. 떨어지는 불빛 그마저 아프던 이유를 그댄 아실까요? 처음이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대 눈에 담을 수 있어 좋은 날 날아들었다 눈부시게 그대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꽃피는 날처럼 피어났다. 숨길 수 없는 게 멈추지 않는 게 어디 눈물뿐일까. 길고 긴 이야기 춥고 슬픈 얘기 끝엔 그대와 안고 있길 흩어져 버릴까 꼭 쥐어봅니다.
그댈 잡은 내 두 손을 저